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계획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우리 경기도가 지금 주최하고 있는 청소년 예산학교예요. 그래서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시면 경기도에도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제안할 수가 있겠죠? 먼저 주민참여 예산, 주민제한, 공모사업 운영계획은요. 도민제한형이 300억, 그 다음에 지역지원형이 100억 원, 민간협치형이 100억 원이에요. 500억 원을 주민참여 예산 규모인데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이요. 경기도 도민으로서 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고 또 포천시 시민으로서 예산을 또 제안할 수가 있어요. 먼저 도민 제한형은요. 경기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그 다음에 경기도 전역에 파급 효과가 미치는 사업, 그 다음에 경기도와 포천시의 연계 협력이 필요한 사업,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갖고 경기도형으로 사업을 제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포천시에만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청소년들을 위해서 문화축제를 열어주세요. 또 뭐가 있겠죠? 또 경기도 청소년들의 어떤 학습 효과 강화를 위해서 자습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경기도 전체로 파급 효과가 미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제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지원형 100억 원 규모인데요. 포천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포천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포천시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천시 같은 경우에 어떤 대중교통이 힘들다. 그럼 대중교통이 문제가 있으면 대중교통 관련된 안전 관련된 사업들을 또 제안할 수가 있겠죠. 네, 주민 제한 사업 추진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 이렇게 추진이 됐는데요. 내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추진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사업 제안을 접수받는 시기가 2021년 4월, 5월 정도가 되겠죠? 내년 기준으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이제 제안서를 제출하시면요. 민간예산협의회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주민들과 경기도 분들이 모여갖고요. 예산협의회를 조직을 해서 심사를 해요. 이 사업은 타당하다. 이 사업은 필요하다. 이 사업은 시급하다. 이렇게 이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 5월 말까지 이제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전체 경기도 실국 이제 사업을 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 체육과, 보건복지과, 청소년과 이렇게 과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실국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들을 더 구체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어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제 심사를 합니다. 8월 달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민참여예산 제도에서는 대표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사업부서가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들이 또 검토를 했어요. 그럼 더 많은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주민투표를 또 실시를 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다음에 이제 지역 지원형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군별로는 이제 한 3개 사업 정도 5억 이내에 사업 순위를 선정해서 경기도에 접수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기도에도 사업을 제안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포천시에도 사업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참여 예산은요, 그 지방의회,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는 주민 의견서를 작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경기도가 주민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2019년도에는 3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주민 의견을 들었는데 올해부터는 20억 이상 사업까지 다 의견 수렴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제한에 정한 것들이 있어요. 먼저 법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법을 위반하는 사업은 안 되고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거나 행사성 사업인 경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 계속 사업이 뭐냐면 뭐 공사 제조, 그러니까 도로, 뭐 다리, 항만 이렇게 건설하는 사업들은 1년 내에 안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속 사업들은 수년을 요하는 사업들은 참여 예산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단년도 사업만을 좀 제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설치 운영 중인 도나 도내 이제 시군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비도 곤란합니다. 기타 예산 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한된 사업도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은 우리가 지방 재정의 이해와 경기도 예산을 알아볼 건데요. 주민 참여 예산을 알려면 전체적인 경기도 예산과 또 재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합니다. 먼저 재정의 기능이에요. 재정의 기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소득의 재분배, 경제의 안정화였지만요. 지금 현재 새로운 기능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 관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거, 전략적 자원 배분,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 지출의 성과와 책임성 관리, 이제는 사업의 어떤 성과,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국가 전체 재정 구조를 보면 재정은요, 중앙 재정과 지방 재정으로 나누고 또 지방 재정은 일반 재정과 교육 재정으로 나눠요. 그다음에 중앙 재정, 지방 재정에서 일반 재정은 구조가 같아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지방 재정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 재정은 뭔지 아시죠?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 교육청을 통해서 단위 학교에 지원이 되죠. 그게 교육 재정입니다. 그래서 교육 재정은 교육비 특별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음 또 설명을 드릴까요? 일반 재정은요. 일반 재정이 이제 포천시청 재정이고요. 그다음에 교육 재정이 경기도 교육청 재정을 말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요. 일반 재정에서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기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 회계에서 이제 세입과 세출로 나눠지는데요. 세입은요, 수입이에요. 수입.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들이는 수입, 확보하는 수입인데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세금 내시잖아요. 그게 이제 세입으로 잡히는 건데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내시는 재산세, 주민세, 취득세 이런 것들이 지방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공공시설, 수련원에도 뭐 주차장이 있잖아요. 청소년 수련원 이런데 주차장 주차장비를 내잖아요. 주차장료 그런 게 세외 수입이에요. 그래서 교부세, 교부금은 중앙과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도 특정 사업에 한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지원해주는 비용입니다. 이렇게 좀 대충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출은 13개 분야, 52개 부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공공행정, 그 다음에 뭐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관련된 예산은 주로 교육 쪽으로 아니면 사회복지 쪽으로 배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 재정 부분은 이제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전출을 해서 교부금을 교부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 과정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걸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편성을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요. 먼저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5년치 계획을 단체들이 수립을 해요. 그리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세요 하고 기준을 통보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는 이제 지방정부를 말을 해요. 그래서 포천시에서 예산안 편성을 11월 20일까지 합니다. 그러면 올해 11월 21일 날 예산안을 이제 지방의회, 포천시 의회로 넘기는 거죠. 그러면 포천시 의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해요.
그래서 최종 예산안의 심의 기구는 지방의회예요. 포천시 의회죠. 그래서 본회의를 거쳐 각각 분과별로 이제 상임위 심사를 거쳐서 이제 예산안이 삭감되기도 하죠. 그래서 예산이 조정이 돼서 최종 예산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고 최종 승인이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포천시에서, 시청에서 공무원들과 그다음에 포천시장님이 이제 예산안을 편성하고, 또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들 예산들이 있죠. 그거를 더해서 함께 주민 의견서와 함께 지방의회로 보냅니다. 포천시 의회로 보내면 포천시 의회에서 이게 타당한지, 시급한지, 이 사업이 필요한지,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이제 심사를 해서 최종 예산안을 이제 승인을 하는 거예요. 앞서 세입을 말씀을 드렸죠? 세입은 수입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방세, 세액 수입, 교부세 등등 이렇게 세입이 이제 이렇게 예산서로 매년 나오죠. 앞에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승인된 예산서가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출은 이제 분야별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조직별로 우리가 행정지원국, 경제활성화국, 이렇게 국이 있다고 했잖아요. 실국이 있는데, 이제 그 실국, 조직별로 이제 세출 예산서가 있기도 하고, 또 물건비, 인건비, 이렇게 성질별로 예산서가 있어요. 그래서 세입은 하나지만 세출은 3가지 종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서들은 다 홈페이지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 다음에 분야. 13개 분야, 52개 부문으로 세출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업들 보면 사회복지 쪽에 많이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 분야에 노인, 청소년 부문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이 여기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 재정을 볼까요? 경기도는요, 31조 7,377억 원의 아주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포천시는 어딨지 하고 찾고 계시죠? 이렇게 지도에서 연천군과 가평군 사이 포천시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인구는 경기도 인구는 1,323만 명이 넘어요. 아주 많은,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단체입니다.